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 소년기를 보냈던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오늘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1993년 6월에 있었던 뉴스를 발굴 혹은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993년 6월호 그 첫 번째 시간, 오늘도 조쿠나 셰프님께서 추억의 뉴스를 하나 가져와 주셨죠? 네, 뭐 제가 궁금하다, 처음에 오늘. 했던 게 하나회였잖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 93년 4월에. 네, 네. 근데 기억나요, 그거 아직도. 그 하나회가 너무 컸던 거여서 그거에 준하는 아,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항상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네. 뭐 비락식회 출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지. 그래서 30년 전에 이야기를 좀 찾다가 네. 오히려 원우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네네네. 지금 6월이잖아요. 맞아요. 6월 초죠. 6월 하면은 원우 씨 뭐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시진 않지만 스포츠. 어떤 스포츠가 떠올라요? 6월 하면 역시 월드컵 아닌가요? 월드컵이 저희 2002년도에도 한창 때가 여름이었고. 5, 6월에 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월드컵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네. 1994년 6월에 월드컵을 미국 했었고 월드컵. 미국 월드컵 때 그때도 한창 진짜 더웠는데 재밌었어. 그때 참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피파 94 게임도 샀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저도 월드컵에 대한 기억은 94년부터가 나요. 90 월드컵은 기억 안 나요. 저도. 네.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 월드컵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네. 미국 월드컵부터 기억이 나고 네.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잘했고요. 맞아요. 물론 카타르 월드컵은 이례적으로 중동에서 해서 조금 이제 위치적 특성 때문에 그렇죠. 12월에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한창 리그가 불을 뿜는 뭐 요새 뭐 KBO 야구나 메이저리그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올림픽도 여름이죠. 보통 여름이니까. 하계 올림픽. 반면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동계 스포츠라고 하는 이제 구기 스포츠들이 이제 실내 스포츠 게임들이거든요. 그쵸. 뭐 농구나 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동계 구기 스포츠로 이제 보통 분류를 하는데 보통 NBA 같은 경우는 리그를 10월 말에 시작해요. 10월 말에 오프닝 맞아요. 게임을 시작해서 해를 건너서 그렇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즌은 22-23 시즌을 그렇죠, 맞아요. 거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월 말에 개막한 미국 프로농구의 어떤 왕좌를 가리는 시즌이 NBA의 그 파이널 시즌이 사실 6월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널 2차전을 오늘요? 하고 경기가 끝났죠. 지금 어떤 팀이 격돌하고 있나요? 올해는 그 NBA 리그가 서부 지구와 동부 지구가 있는데 서부 지구에서는 덴버 너깃츠라는 팀이 올라왔고 동부에서는 마이애미 히트가 올라왔는데 이게 여러모로 올해 파이널을 좀 말씀드리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덴버 다 일단 누가 우승하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다. 그런 거 덴버는 재밌는데. 창단 첫 우승에 대한 도전이고요. 덴버는 한 번도 우승을 못했군요. 덴버가 우승하게 되면 덴버는 첫 번째 우승인 거고. 야, 엄청나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이제 플레이오프가 총 각각 8개 팀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강전부터 한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게 딱 8강은 아닙니다만 제가 복잡하게 모든 룰을 다 말씀은 안 드리고 8번 시드를 받은 팀, 그러니까 제일 낮은 그 시드를 받았던 팀이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애미가 8번 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1번 시드에 보스턴까지 다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만약에 그 우승을 하게 된다면 마이애미트가 이제 8번 시드를 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하는. 그래서 두 팀 어디가 우승을 해도 공이 뭐 NBA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시즌이죠. 상당히 재밌게 보고 계시겠네요, 지금. 어느 팀을 응원하세요, 조 셰프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히트를. 저희가 좀 알만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지금 농구 조금 좋아하시면 다 아실 텐데 그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거의 대부분 아마 농구를 안 보실 것 같은데. 저조차도. 지금 덴버 너기츠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그 니콜라 요키치라는 선수인데요. 요키치. 요키치는 뭐 작년에도 이제 MVP를 탔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프로농구가 되게 재밌는 게 센터라고 하는 이 빅맨 포지션, 빅맨 포지션이 토종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지금 대접받고 있어요. 재밌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 미국이 농구의 뭐 어떤 최강자였는데 요새는 그 유럽 쪽 빅맨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나라로 치면 어느 나라예요? 니콜라 요키치가 그 제가 정확히 나라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세르비아였는지
보통 뭐 요 구소련, 네. 구소련, 구소련 요 연방 쪽, 러시아 연방 쪽에 네네네. 있는 나라들이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힘이 좋고. 예전에도 소련이 또 농구를 굉장히 잘했던 네. 나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그리스산 대괴수라고 하는 뭐 그 안테토쿤보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밀워키 벅스의 그 멤버인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요새 그런 쪽 빅맨들이 되게 잘하고 마이애미 히트에서는 이제 가드 출신의 지미 버틀러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름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요. 지미 버틀러는 굉장히 조던과 느낌이 비슷한 선수예요. 조던만큼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 조던이 갖고 있는 어떤 레거시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이 사람도 시카고 불스에서 오래 뛰었고요. 그렇군요. 지미 버틀러 또 이제 포지션도 가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던에 대한 투사를 계속 조던 은퇴 이후에는 그렇죠. 누가 제2의 조던이냐? 계속 조던 찾기거든요. 그래서 지미 버틀러라는 가드와 그 니콜라 요키치라는 센터의 어떤 대결인데 지금은 2차전까지는 1승 1패로 아주 사이좋게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스테판 커리 이런 팀은 이제 그 이번에는 다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는데요. 떨어졌군요. 그 NBA 사무국이라고 해야 되죠. 그 사무국은 아마 되게 울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덴버 너기츠나 마이애미 히트나 다 인기 있는 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덴버 너기츠가 일종의 서부지구 챔피언십에서 맞붙었던 상대는 LA 레이커스고 그 동부지구에서는 그 마이애미 히트가 맞붙었던 상대는 보스턴 셀틱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팬덤이 팬덤이 가장 큰 전통의 두 팀이 올라왔으면 그 돈을 많이 버는데 시청률도 그렇고 광고비도 그렇고. 근데 그 오히려 공교롭게도 가장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결과가 스몰 마켓들이 이제 붙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새로운 팀들을 새로운 팀에서 이제 우승하는 member들을 보는 것도 되게 큰 재미가 있어서 물갈이랄까요? NBA 팬으로서는 이 스몰 마켓들의 반란을 사실 굉장히 좀 반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전에도 그러면은 6월 달에는 요 비슷한 무렵에 NBA의 파이널이 진행되고 있었겠네요. 늘 같은 시기니까. 그래서 92-93 시즌이었겠군요. 92-93 시즌이고 요때 선수들을 근데 우리나라 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기억할 겁니다. 언젠가요? 1993년 6월의 파이널은 전설의 팀이죠. 동부지구의 최강자. 여기가 시카고 불스와. 그렇구만. 근데 이제 서부지구 챔피언을 먹은 팀은 어딘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팀이 바로 피닉스 선즈라는 팀이에요. 찰스 바클리의.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때는 나도 좀 잘 아는 데야.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원우 씨가. 그러니까 저는 요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이때의 NBA 선수들은 우리에게 거의 삼국지 같이 기억될 겁니다. 저 이때는 진짜 AFKN을 봤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로 3핏을 했을 때고요. 3핏이라는 게 뭐죠? 3연속 우승을 하는 거죠. 한 번 하기도 힘든 우승을. 시카고 불스가 총 6번의 우승을 했고요. 3핏을 2번 합니다. 다 마이클 조던이 있을 때만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 이후로는 한 번도 역시 우승을 못 했고 그 이전에도 못 했고. 시카고 불스 자체는 좀 약팀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명문팀이 아닌데 조던에 의해서 조던 때문에 그렇게 명문팀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요 이야기는 원우 씨랑 같이 원우 씨의 채널에서 몇 해 전에 라스트 댄스를 발굴하면서 좀 난삽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93년 6월이 고 경쟁이었군요. 저는 이 당시에 제 모습이 기억나요. 혹시 원우 씨도 기억나요? 기억나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애들도 이때 제가 잡지 이름까지 기억나요. NBA 잡지를 막 사서 봤었어요. 원온원이라는 농구 잡지를 봤었다니까. 그렇죠. 보면은 막 샤킬 오닐이 어떤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게 막 나와요. 뭐 너무 신기했던 게 샤킬 오닐이 그때 올랜도 매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때 샤킬 오닐이 약간 엄청 이제 막 떴을 때였어요. 샤킬 오닐의 대저택을 이렇게 취재했는데 그 집 안에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스폰서가 펩시콜라였어서 그 동전을 누르지 않아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음료가 나온다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초딩 때니까 집에 막 저런 게 있대라고 하는 그런 잡지까지 챙겨봤었던 기억이 날 정도의 신드롬이었어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슈퍼스타도 있었고 또 AFKN이라는 매체 그리고 요게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에 해요. 그래서 그쵸. 보기엔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디즈니 만화동산이랑 같이 좀 보면 되는. 무엇보다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이제 농구 붐을 일으키게 했죠. 이게 또 93년도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거의 93년 그때 네네, 이제 뭐 맞아요. 다스리로 상징되는 네. 심은하와 네. 뭐 손지창의 그 회오리 슛. 그렇죠. 정말 볼썽사나운 슛이죠. 사실 손지창 씨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중에 저는 알려졌는데. 요새도 가끔 손지창 씨가 무슨 농구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그 멋을 내면서 하시는데 정말 못하거든요. 폼만 보면 알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못하는데.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 못하지 그렇죠. 않았죠? 그 당시에 이제 허준호, 장동건,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그쵸. 청춘 드라마를 장식했었는데 그러면서 슬램덩크와 함께 NBA의 인기도 엄청나게 네.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 저의 아침 하루 일과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조간 신문을 보면서 그 조간 신문에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보통 뭐 사설 읽고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저는 이제 스포츠면부터 봤었고 꼬마들은 그렇죠. 뭐 만평이라든지. 그래서 그 스포츠면에서 NBA 소식을 보는 게 저에게 굉장히 낙이었고 9시 45분이 되면 제가 저녁 9시 45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뉴스 9이었기 때문에 9시 뉴스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기 위해서 제가 꼭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스포츠 뉴스 챙겼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이제 그 빠라빠빠빠빰빰빰빰 이런 거. 뭐 KBS는 이제 김병찬 앵커 뭐 이런 분들이 하셨었는데 스포츠 중계석. 스포츠 중계. 야, 그런 것들 기억난다. 뭐 그리고 MBC는 이재용 앵커 이런 분들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그랬었고요. 그 학교에서도 AFKN을 열심히 봤어요. 그 당시 저희가 보던 TV는 이게 천장 같은 데 매달려 있던 것 같아 나는. 저도 그랬어요. 한 18인치? 맞아요. 20인치 정도 되는 그 TV를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쉬는 시간마다 그거를 이렇게 켜서 맞아요. 근데 이게 AFKN이어서 좀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두들기는 애가 한 명 있고 그 약간 그 각도를 잘 맞춰야 되는 또 그런 게 수타 있고. 담당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수타 TV. 또 그걸 이렇게 탕탕 때리면서 수타 담당.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원우 씨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카고 불스의 대표는 마이클 조던이면 피닉스 선즈의 대표는 이제 찰스 바클리라는 되게 야수 같은 선수죠. NBA 아주 걸출한 파워포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그 80년대 90년대에 전성기를 보낸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의 선수들이 지금 실제로 그 NBA 역사상 뭐 레전드를 꼽으면 쭉 다 뽑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NBA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그 찰스 바클리는. 마이클 조던의 라는 걸출한 산이 있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려는 라이벌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준이 다 올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그 불쌍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있었을 때 살리에르가 정말 비참했던 것처럼 찰스 바클리, 뭐 칼 말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마이클 조던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칼 말론은 팀이 어디였더라? 유타 재즈. 맞아. 유타 재즈 하면 칼 말론이었지. 칼 말론은 그래도 우승은 해보지 않았나요? 우승을 못했죠. 못했군요. 칼 말론이. 찰스 바클리와 칼 말론이 둘 다 우승을 못한 무관의 이 걸출한 선수들인데 말도 안 되네. 어떻게 이런 선수들이 우승을 못했을까? 그래서 다 조던에게 지워져서 비운의 스타 하면 이제 두 선수가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바클리는 이제 농구에서 흔히 말하는 파워포워드 4번에 해당하는데 등번호는 34번이고 등번호는 34번. 잘하시네요. 재밌는 게 마이클 조던은 슈팅 가드잖아요.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면. 근데 이제 찰스 바클리랑 아마 마이클 조던 키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둘 다 198 정도. 그래요? 찰스 바클리 키가 굉장히 크네요. 키가 굉장히 작은 거죠. 파워포워드라는 빅맨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저는 되게 근데 작고 다부진 느낌이라서 아마 작았나 동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NBA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키를 일종의 좀 벙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농구화를 신고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필 키가 실제 키가 아닙니다. 뭐 한 몇 센치를 더 작게 봐야 돼요. 깔창 허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파워포워드라는 자리는 일반적으로 되게 그 골포스트 밑에서 그 리바운드를 잡고 블럭을 하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쪽인데 그런데 바클리가 그 단신의 키로 거기서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뭔가 대단한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해 보이긴 해 뭔가. 요걸로 요 찰스 바클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강백호란 캐릭터죠. 그런 거구나. 보통 강백호를 이제 데니스 로드맨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빨간 머리 때문에 그렇고 로드맨이라는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섞은 거 아니야? 뭐라고 했을 때 나머지 지분이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처음에 그 인터뷰 때는 찰스 바클리를 이야기하고요. 나중에는 독자의 상상력에 맡긴다라고 해서 두 캐릭터를 좀 섞은 것 같아요. 네네. 이때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93년도에는 찰스 바클리가 리그 MVP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마이클 조던이 있는데 물론 다른 리그니까 다른 양대 리그였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지만 네. 찰스 바클리가 서부지구 MVP를 받았고요. 네. 이때 그 92년, 93년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했고 네. 상당히 스타성이 강했어요. 성격도 굉장히 강했고 네. 약간 악동 같은 맞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네. 캐릭터도 세서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그로도 좀 많이 끈다고 네. 해야 지금도 해설할 때 되게 좀 재미있는 입담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저는 찰스 바클리 하면 떠오르는 축구계의 인물은 그 에릭 칸토나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프랑스의 대단한 축구 스타인데 지네딘 지단 나오기 전까지 프랑스 최고의 어떤 축구 스타였죠.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 보네요. 90년대 뭐 관객한테 이단 협착하고 이랬었어요. 딱 찰스 바클리 같은 느낌이죠. 바클리도 사고를 많이 치고 좀 감독 디스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속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팀의 감독을요? 그 필라델피아 시절에 찰스 바클리가 구단을 디스하고 이랬었어요. 야, 대단한데. 왜 그랬냐면 바클리가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의 어떤 그 캐릭터 구성을 좀 잘 안 맞춰줘서 바클리가 계속 우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NBA에서 이제 언해피 뜬다고 하거든요. 나 좀 만족스럽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선수들의 어떤 그 권리가 훨씬 더 협상 능력이 높아져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게 허용이 잘 안 됐죠. 그치. 그래서 바클리가 뭐 나중에 뭐 올림픽도 못 나가고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미움을 사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 감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순종적인 선수들을 원하니까. 하지만 바클리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사실 운동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마이클 조던급이 아닐까. 점프력이나 이런 뭐 힘이나. 그래서 찰스 바클리가 아주 꽃피운 기술이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NBA에서 그 농구에서 포스트업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포스트업이 뭐냐면 공을 들고 전진하잖아요. 근데 수비를 등을 지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그걸 포스트업이라고 그걸 포스트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클리 때문에 포스트업 제한 룰까지 생겼다라고 하죠. 그 몇 초 이상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하도 그 기술을 이제 힘으로 막 너무 잘해서 대단한데? 드림이니까 그래서 아주 땅딸보 같은 작지만 네. 굉장히 단단했던 선수인데 참 그 사실 NBA 리그 전체에서 만약에 가장 못하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천재적인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그리고 이 단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오히려 그 요즘 NBA의 이제 조류는 그 가드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는 빅맨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힘의 농구. 그래서 뭐 이름 들어보셨던 뭐 패트릭 유잉이나 뭐 데이비드 로빈슨, 그렇죠. 뭐 이런 대단한 그 센터들이 그 뭐 얼굴들도 정말 선 굵게 생겼잖아요. 뭐 하킴 올라주원, 그렇죠. 이런 파워맨들이 그 밑에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클리나 데니스 로드맨 같은 선수들이 활약을 했다는 건 또 그 지금보다 훨씬 파워콜도 그 세요. 펄들도 훨씬 거칠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았다는 건 농구의 기본기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사람들의 비판도 있지만 저는 뭐 아주 오래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갖고 있었던 투지나 그 어떤 캐릭터들이 승부욕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힘이 아주 대단했던 선수들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피닉스 선즈가 시카고 불스라는 대단히 강한 팀, 정말 뭐 역사상 최고의 팀을 상대로 상당히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승 4패로 결국은 두 번이나 이겼네요. 그래도 우승을 못하고 이때 이제 마지막 6차전에서 나온 샷이 아마 그 더샷 그거군요. 아주 유명한 정말 샷이 나오죠. 멋진, 그래서 뭐 마이클 조던의 샷.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조던이 너무 완벽한 선수니까 찰스 바클리한테 상당히 큰 애정을 줬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당시에 이걸 보셨을 때 마이클 조던을 응원하면서도 근데 찰스 바클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동시에 갖고 있었고 좀 안타까운 건 찰스 바클리는 이 이후로 점점 쇠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마지막 꽃피었던 시기고 북산의 산왕전 같은 느낌이었겠군요. 그 이후에도 조금 어느 정도 잘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곧 급격하게 쇠락을 했고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찰스 바클리가 사고 쳤던 것처럼 자기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운동 능력은 있지만 이제 힘이
점점 붙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자기의 점프력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본인 살이 붙고 나면. 그래서 네. 그게 조금 찰스 바클리에 대한 아쉬운 점인데 그래서 좀 전성기가 짧았다는 거. 네. 오, 오늘 방송도 마이클 조던보다는 찰스 바클리에 좀 이렇게 네, 포커스를 네. 맞춰서.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소년 조쿠나도 약간 언더독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아,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언더독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마이클 조던을 응원했던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신기하고 잘 하니까 네, 너무 네. 그림 그 막 그냥 던지면 다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그게 항상 매혹돼서 봤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상황에서도 조 셰프님은 어린 시절에도 좀 찰스 바클리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되게 위대한 선수라고 하는 건 네. 이렇게 압도적인 기량도 있지만 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량이 네. 뭐 너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메시가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불굴의 의지로 맞아요. 조던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대단했던 거고 네. 그 찰스 바클리나 뭐 패트릭 유잉이나 뭐 칼 말론 같은 선수들도 정말 플레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네. 정말 너무나 감탄이 나오는 그치. 그런 선수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찰스 바클리가 예를 들어서 시카고 불스가 아닌 다른 팀들하고 플레이하는 걸 보면 와, 완전 다 씹어먹고 있는 뭔가 그런. 그래서 찰스 바클리가 나에게도 네. 스카티 피펜이 있으면 난 달라졌을 거다.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찰스 바클리에게 없었던 거는 진짜 피펜이나 로드맨 같은 조력자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스카티 피펜이랑 나중에 그래서 같이 팀이 됩니다. 나중에 네. 같이 팀이 됐는데 해봐. 둘 다 이제 전성기가 네. 지나서 그건 그렇지. 그런 파괴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바클리도 정말 위대한 선수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칼 말론, 찰스 바클리, 마이클 조던에서 마이클 조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이제 보통 칼 말론으로 많이들 정리를 하시거든요. 네. 역사상 랭킹도 칼 말론을 좀 더 위에 올려주지만 저는 스토리적으로는 사실 찰스 바클리가 더 그렇군요. 훨씬 더 가장 그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피펜의 전성기가 있었다고 해서 네. 찰스 바클리가 그렇게 우승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려웠다고 봐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다. 왜냐하면 조던의 덕을 본 피펜이지 네. 피펜의 덕을 본 조던보다는 전 조던의 덕을 본 피펜이 그게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던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낸 어떤 90년대의 마지막 불꽃이 시카고 불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의 어떤 양과 음을 모두 보여주는 게 그렇죠. 명암이 다 있죠.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굉장히 잘 만든 다큐인데 너무 다시 보고 싶네요. 다시 보고 싶네요. 진짜. 그래서 바클리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저는 마이클 조던이 그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성기 당시에 시카고 불스 선수들이 지금의 LA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 팀이랑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조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몇 점 차이로 이길 것 같냐? 한 3점 정도 차이로 이길 것 같다.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는데 왜 그런 거냐? 당연하죠. 저희는 이제 거의 60대인데.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싸운다면으로 재치 있게 해석해서. 근데 그 정도로 그런 상상에서도 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조던은 조던의 승부욕이 거의 병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는 맞아요. 게 이제 그 라스트 댄스에서 드러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시대 때는 리더십으로 정말 빛을 발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허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의 관점에서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작품이든 그 시대든 뭔가 맞습니다. 조망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찰스 바클리 운동화를 되게 사고 싶었었어요. 에어맥스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겠고 스우시 표시에서 딱 찰스 바클리 표시가 있는 게 그 찰스 바클리 모델이 갖고 있는 게 나이키 모델이 그게 참 깔끔하고 이뻐서 저는 조던보다 찰스 바클리 운동화를 더 갖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결국은 못 가졌는데 그런 것들 근데 제 기억으로도 뭔가 에어맥스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기억은 나지만 역시 압도적인 인기는 그 당시에도 조던이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조세프님은 농구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조던 운동화에 욕심이 난다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그 당시에 너무 비쌌어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뭐 저는 그런 컬렉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NBA를 열심히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뭐 농구화를 막 지금 못 거나 뭐 농구를 잘해야지 뭐 하지. 그래서 농구화를 이제 진짜 요새는 농구 안 하는 사람들도 막 엄청 그 비싼 하나에 1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또 못 사서 또 막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수집욕이 별로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의
약간 언더독 정서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조던 운동화에 이런 거는 저도 별로 큰 욕심은 없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저거는 좀 이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스우시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 나이키 마크를 스우시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래퍼 중에 트래비스 스캇이 디자인한 조던 운동화 중에 네. 트래비스 스캇 시리즈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역스우시라고 해서 네. 스우시 방향을 반대로 박아놔요. 네. 저 그거는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뭔가 나이키 그 로고가 대칭돼서 박혀 있는 게 좀 멋있는데 저거는. 근데 물론 그것도 엄청 비싸고 인기가 많은데 네. 뭔가 선호하는 그런 취향들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네. 요즘도 NBA 참 저는 즐겨 보는데 네.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네. 약간 그 NBA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스타가 누구였는지 네. 그리고 그걸 한 번씩 생각해보는 건 되게 즐거운 추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박대희 선배가 네. 강백호와 간달프를 어떤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스타인 거죠, 자기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스타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가 네.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되게 큰 굉장히 어떤, 큰 거죠. 네, 굉장히 방향이 큰 되는 것 거예요.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뭐 무조건 아이들한테 뭐 혹시 학부형이 계시다면 네. 약간 그런 걸 좀 보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네. 좀 어떤 사람을 얘가 좋아하는지를 좀 흥미롭게 보는 것도 되게 맞아요. 재밌는 과정이 아닐까. 그 박대희 선배님의 부친께서 네. 강백호가 노력을 얼마나 하는데 그렇죠. 라는 그 한마디가 네. 저는 박대희 선배 인생을 바꿔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물론 그건 만화 캐릭터였지만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이른바 덕질이라고 하죠. 네. 그 뭐 사카모토 류이치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이승환 씨도 있고 네. 이런 분들 나중에 사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우리 네. 인생에 영향을 네. 미친 나의 인생의 좋네요.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저도 최소 3명 정도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 자극을 받는 거는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영웅은 누구였는지 한번 말씀 같이 나눠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저희 호우 시절 다음 시간에도 1993년 6월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